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울어진 여론 시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일은 지났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두 개가 나왔었죠. 전직 대통령 신뢰도 순위라고 해서 2022년 9월 15일 날 시사인이 여론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이제 공개한 이제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이 이제 응답자의 29.8% 선택을 받아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24.3%, 이제 문재인은 15.1%, 이제 김대중은 13.5%,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로 이제 5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황당했던 것이 이제 그 비슷한 날에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현재 현역 정치 중에 신뢰도 1위라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응답자의 44%가 있다라거나 모르겠다로 응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총 16.9%의 신뢰도 지수를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연령으로는 40대, 지역으로는 인천, 경기, 지지정당으로는 민주당, 직업으로는 화이트 칼라,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에서 강세를 보였고, 20대 안에서는 여성이 이제 더 신뢰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주관적 경제 계측 인식을 뜯어보니까 이재명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그 주관적 경제 계층 인식을 뜯어보니까 스스로 상위라고 응답한 이들의 20.1%가 이재명을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하위 계층 16.4%, 중위 계층 16%. 그러니까 하위 계층이나 중위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 많은 상위 계층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한계, 이제 그 표본 추측이라던가, 그다음에 설문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는 사실은 제가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어서 이제 통계도 아주 사회 통계라는 이름으로 통계 기본 개념 전도를 학부에서 이제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 그 당시 교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지적해드린 표본 추출과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구성, 이런 것들의 근원, 그러니까 비통계적인 오류가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거르고 통계를 해석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더 심층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상의 어떤 이제 문제도 분명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특히 여론조사 회사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 어떤 요구에, 수요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통계를 조작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심심찮게 이제 이상할 것도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통계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그래서 이재명이 신뢰도 있는 정치가 1위냐 아니냐 그런 게 저는 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셔도 40대 이상의 연령으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공무원을 하던,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전문직으로 근무하던 이런 화이트 칼라로 일을 하면서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연금 수입도 상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재명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실제 그러하니까요. 여기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정말 5.18이라 엄청 언급하는 이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에 대한 사실 의문, 의심이 지금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찌 됐건 다 떠나서 음주운전 전과가 2번 이상이 있고, 각종 부패와 비리가 얼룩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재명과 함께 무언가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뭐를 했던 사람들은 죽거나 깜빵을 가고, 심지어 그냥 그런 거에 관련 없이 그냥 이재명의 후임으로 성남시장을 했던 은수미도 이제 깜빵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같이 무언가 가까이 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깜빵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서 나이도 많고 배울 만큼도 배웠고 가진 것도 있는 이런 40대 이상의 계층의 상당수가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40, 50대의 특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딱 저 같은 사람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제가 저희 집이 크게 뭐 풍족하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 없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를 뭐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었지만 뭐 배를 굶는다거나 당장 뭐 살 곳을 뭐 걱정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억은 단 한 번도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큰 굴곡이 전체적으로 없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는 IMF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직업,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거에 관련 없이 대부분의 40, 50대가 자랄 때의 가정들은 대부분 다 뭐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자녀들의 뒷받침도 해주는 그런 가정들이었죠, 대부분. 다만, 이제, 뭐, 워낙 저도 이제 어렸을 때, 70년대에 자라다 보니까, 뭐,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워낙 그 사이에, 뭐, 40년, 50년 동안 너무 사회가 변화했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뭐, 좀, 저가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뭐, 어렸을 때, 계란을 막 이렇게 무작위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계란 반찬을 도시락 반찬으로 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 계층 어떤 표시라고나 할까? 그다음에 집에서 계란을 먹는다는 것이 계란을 뭐 지금처럼 한 판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한 줄씩 사가지고 아껴서 먹었던 것도 저도 기억이 좀 나고 뭐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다는 것 그냥 뭐 로스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80년대에 그 정말 그래 뭐 아무리 자주 먹을 수 있다도 원래 행사 정도였지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는 저도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젊은 세대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마치 뭐 옛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굴곡이 저에게도 없었고 이러고 저러고 뭐 입시에 대한 뭐 경쟁이라던 것들을 뭐 이야기하지만 뭐 하여튼 그 이전에 제 앞선 세대가 겪으셨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여건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큰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근데 뭐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뭐 저는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뭐 자신이 겪은 경험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젊은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뭐 다시 대단히 뭐 어떤 고생한 것처럼 뭐 떠들어대긴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큰 굴곡도 없었던 세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온갖 국가나 이런 데도 많은 받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뭐 그 국립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사립대학교보다 절반 정도의 등록금만 내면서 공부를 했고 또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과외 금지 시절이어서 대학생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뭐 용돈도 충분히 벌어가면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 40, 50대들에는 대부분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소위 명문대학이 아니어서 과외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당시 막 경제 성장 속에서 카페나 이런 데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뭐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시급이 굉장히 상당한 시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 자신들이 받았던 혜택을 성인이 돼서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의심이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들은 어떤 뭐 자신들의 어떤 뭐 저축을 한다거나 어떤 지출을 줄여서 문제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국가가 세금을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성향이 좀 굉장히 팽배함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른바 대부분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내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 인식하고도 이제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유시민이 썼던 거꾸로 쓴 세계사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면서 얼치기 이제 좌빨 그런 것들로 이제 학교에서도 좀 약간 유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학에 들어오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세계 역사에 대해서 편향되고 왜곡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새롭게 접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어떤 사회 인식이라든가 이런 인문학적 소양들이 사실상 대부분 다 결정이 되고 그것이 또 그 운동권 특유의 집단 문화로 통해서 이제 아주 체화된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때 다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후에도 그 역사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이제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습득하면서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보았던 내용들이 이거
틀린 것도 굉장히 많구나. 중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내용들도 틀린 것이 많았지만 대학교 때 선배들이라든가 동료들과 함께 이것도 알고 있던 내용들이 틀린 것도 참 많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어떤 내용 인식을 좀 변화시켜 나갔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1, 2학년 때 경험했던 그 소양의 근거에서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 나가는, 그래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생각했던 그 틀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뭐 내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어떤 미국과 관련해서 또 자본주의적 시스템에서 소득을 높이고 지위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무조건 반미, 무조건 반박정희, 무조건 반이승만 뭐 이런 식의 성향들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40, 50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누구고 박정희가 누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뭐 미국이 싫다, 박정희가 싫다, 이승만이 싫다, 그냥 5.18 뭐 이런 것들만 막 머릿속에 그냥 그 명제들만 넣어놓고 있는, 그래서 무식하면서 아주 오만방자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20대 막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뭐 지금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런 얘기 자체를 이제 회피해 버리는, 말려고 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뭐 저를 뭐 쓰레기로 취급하고 이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사회생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위가 올라오고 다 하는데도 그 근본적인 전제, 대학교 1, 2학년 때 그 깊이 빠른 뿌리 박혀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길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것을 유명인들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치인 중에는 뭐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다 모두 둘 다 의대와 법대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역사라던가 철학이라던가는 아마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뭐 당시 이제 학회라는 이름,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몇 권의 책을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있던 것이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신의 어떤 업으로 돌아가서 쭉 살다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찾고 정치를 진출해서고는 보이는 그 모습들, 그냥 뭐 이유 없이 친좌파, 이유 없이 뭐 친진보, 뭐 그다음에 5.18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대표적으로 뭐 윤석열, 안철수 이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 20대 초반에 그냥 책 몇 권으로 정리했던 그 인식에서 조금도 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계속적으로 5.18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정치적인 전술 이런 거 시작하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 당시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떠들던 이야기들, 학교에서 같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만 기준으로 해서 5.18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5.18에 대해서 끝없이 언급하는 안철수, 윤석열에게는 진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평가를 못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좌빨인 40, 50대에 그래도 맞서는 존재들이 안철수, 윤석열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40대 이상의 세대들한테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기가 어렵다. 스스로의 어떤 인식에 이제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이재명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결코 그들이 무식하거나 돈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무조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거듭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임금 피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특히 40대 이상 되는 지금 40대 50대를 빨리 사회에서 축출해 버리면서, 그것이 뭐 물리적인 추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빨리 축출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 다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듯이,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뭐 코인이니 이런 것들에 환장했던 이제 40, 50대에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둠스데이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의 그날이 지금 뭐 글로벌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이 대한민국을 지난 20,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혼란으로 이끌어왔던 그 주체인 40, 50대들의 어떤 몰락을 좀 가져온다면 좀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좀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이 신뢰도 지지 1위, 0.75%의 격차, 그다음에 뭐 물론 거기에는 윤석열의 실정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신기하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서 뭐 모든 걸 포기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탄밖에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좋아하는 돈 많고 많이 배운 40, 50대가 많다는 것을 한번 꼭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